자, 이종복입니다. 1월 8일. 여러분, 반도체 2차 전지 매수 유망주는 이것 해서 영상을 줄 거예요. 잘 참고하고, 원래 오늘은 지난 직전 영상에서도 얘기했듯이 일반적인 수준의 영상을 넣어야 되는 타이밍인데, 야간 강연 방송이 너무 중요해가지고, 일단은 오늘은 그 기존 스타일대로, 그죠? 대신 이제 금요일날 영상이 하나 더 들어가거나, 근데 아마 금요일은 쇼츠로 대신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어쨌든 다음 주부터는 내가 기법을 활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노멀한 영상, 인사이트가 아닌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대신 결과론이 많을 겁니다. 그죠? 그렇게 간다고 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되, 지금부터 얘기 잘 들어보세요. 내가 어제도 신의 한수에서도 얘기했는데, 지수 이야기를 원래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원래가 이 지수 전문가였거든. 지수가 그때 580대 있을 때 직전 영상에서도 얘기했듯이 562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저점 찍고 올라가고 570에서 575 플러스 마이너스를 중심으로 시장 방향 설명해주고 막 했던 그것들, 진짜 그거 노벨 경제학상감의 시장 전망과 분석이었습니다. 섹타도 마찬가지. 내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얘기하지만은 이종복이는 그 단어 때문에 그런데 2차 전지만 갖고 있는 사람들, 내가 분명히 그 사람들이 이 온라인 강좌를 들어야 된다 분명하게 계속 얘기해 주죠. 근데 말 안 들어. 그건 나중 문제고, 대신 이종복이가 항상 하는 얘기,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반도체 2차 전지 혹은 2차 전지 반도체, 그 두 섹터가 강할 때 순서가 반대로 나오고 하는 거 밥만 먹으면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본능적으로 제목이 반도체가 먼저 나왔어요. 어떨 때는 2차 전지가 먼저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걸 알려줘도, 그지? 이걸 알려줘도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그게 귀에 안 들리는 거야. 어쨌든 넘어갈게요, 여러분. 어쨌든 잘 참고하고, 걔들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했을 때를 가정하고 내 영상을 봐야 됩니다. 아니면 2차 전지만 집중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도 상관이 없어. 대신 오늘 이 영상을 보면 또 느끼는 게 있을 거야. 또 하나, 또 내가 회원 가입하면 신규 회원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날리는 게 있어요. 기존에 추천했던 주식이 양호하다, 보유할 수 있어, 가져가라는 문자가 반복적으로 나가도 그걸 계속 사지 말란 얘기를 엄청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게 댓글에 제가 그 당사자다, 딱 요 정도만 쓰면은 내가 더 이상 여러분들한테 이런저런 얘기 안 해도 되잖아. 근데 그런 사람은 없어. 그리고 또 하나만 얘기해 볼까? 손실난 것만 갖고 투덜대는 놈들이 왜 나오는지 내가 그 대학교 교수로 가가지고 논문 발표할 수 있다라고 했죠. 보세요. 우리는 정규방송에 오면 보통 7개에서 10개 정도의 종목을 포트폴리오로 추천을 해줍니다. 그러면 처음에 10개를 다 사는 게 아니고 어느 날 두세 개가 문자가 나갈 수가 있고, 어떨 때는 서너 개가 나갈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방송을 듣다 보면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보통 7개에서 10개가 포트폴리오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종목들이 날아가요. 종목들이 날아가면은 한 20% 정도, 10에서 20%가 올라가면은 절반 익절하라는 문자를 반드시 날려줘요. 그러면 추천주 7개 매수한 상태에서 이익 실현하라고 문자가 나가면은 갖고 있는 주식들 중에 이익 실현하면은 이익 실현하는 건 다 매도가 됐겠지. 그지? 그리고 20%가 안 올라가고 10% 이상이 안 올라간 주식은 매도 문자가 안 들어가겠지. 그러면 그 주식을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 지나면 수익이 안 난 주식만 갖고 있게 되는 거야. 어때? 이것도 되게 논리적이지. 넘어갈게요. 그걸 같이 생각해서 이 영상을 들으면 여러분들 가치가 엄청나게 극대화가 되고, 주성 엔지니어링부터 조금 이따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대신 요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은 지수와 종목이 서로 매치가 안 되는 게 있고 지수와 종목이 매치가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올해는 차별화, 변동성, 순환매 이런 거 꼭 알고 있으라는 얘기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줬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지수가 어느 정도 목표치에 올라와 있단 말이요. 그러면 지수와 함께 온 주식이 더 잘 가겠습니까? 지수가 올라갈 때 모양이 만들어진 주식이 더 잘 가겠습니까? 이게 순환매의 기본 이치. 자, 내가 여러분들한테 준 배워야 산다 영상을 보면, 하면서 요거는 화면을 좀 보면서 갈까요? 그냥 말로 하니까 우리 아들내미가 이 메인 영상을 편집을 할 때 이렇게 그냥 말로 할 때 음악이 들어갔었던 거예요. 말로 할 때. 자, 어쨌든 배워야 산다 내가 준 영상들을 보다 보면은 어저께도 얘기해 줬잖아요. 뭐 최근에 막 이런 거 고점에서 많이 흔들릴 때 뭐 강하게 뭐 올라간 주식 10개 중에 5개, 바닥에 있는 주식 10개 중에 5개 정도 비율로 막 움직였네 하면서 막 이런 영상 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수 매도 홀딩 손절할 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 이 설명을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좋은 얘기가 많이 들어가요. 대신 이 설명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쪽을 설명할 때 그쪽만 귀에 들린단 말이야. 그런데 이 종목은 어떤 주식이 있을 때 살 거냐 팔 거냐 더 살 거냐 손절할 거냐 질릴 거냐 이런 거를 추세 패턴과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으로 하나로 묶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되네 하면서 고기 잡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대부분 해준 거죠. 이 2007년 강의를 보면 주추세엔 돌파 이탈 수렴 바닥 급락후 천양봉의 추세 패턴을 쪼개서 주추세는 바이앤홀딩, N자형은 목표치 잡기, 돌파가 매수, 이탈이 매도, 수렴은 매집, 영망치는 물량소와 장대양봉은 강한 매수세부터 캔들 거래량 이평선 얘기 많이 해주죠. 거래량은 생명수, 적당한 양의 거래량, 너무 많이 터지면 홍수, 막 이런 얘기 많이 해줬잖아. 그걸 바탕으로 내가 주는 영상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넘어가고, 어쨌든 지금 이 온라인 강좌는 기백명이 있고 아직 온라인 강좌 하려면 시간이 있으니까 빼고 야간 강연 방송부터 갈게요. 자, 오늘은 이제 이거 씁니다. 이게 보세요 여러분, 작년 12월 달부터 야간 강연 방송 결과치입니다. 숫자를 봐봐, 숫자를. 그럼 내가 이걸 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느냐, 12월 11일 플러스 마이너스 요 지점이 변곡점이었었죠. 요 지점이 변곡점이었던 거야. 11월도 11월 초중순에 변곡점이 나와서 내가 수술하고 온 그날에 바닥 쳤다라고 얘기해줬죠. 그러니까 11월 초중순부터 조정각으로 들어가가지고 11월 27여일 언저리까지 장이 밀렸다가 11월 27일부터 올라가기 시작했고, 거기서 다시 14, 15여일 정도 지나는 시점이 12월 11일에서 13일 플러스 마이너스잖아.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 나는 지수의 흐름이, 나는 지금 화면 보고 얘기하고 있지, 지금 눈 동그랗게 뜨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수가 어떻게 움직인 거를 지금 얘기했지, 날짜까지 기억해서. 이 머릿속에는 지수의 흐름이 머릿속에 지금 나는 기억되고 있는 거예요. 저때 보면 뭐가 제일 앞에 나와 있느냐, 바이오, 그죠?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제일 밑으로 내려가 있지. 이 정리한 순서를 보면 나는 지수가 올라갈 것 같을 때는 저항을 먼저, 지수가 내려갈 것 같을 때는 지지를 먼저 얘기하는 것도 또 매치가 되고, 나는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어법을 무시하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먼저 나가고, 그래서 내가 쓴 글은 흉내를 못 내요.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먼저 들어간 상태에서 어법이 틀리거나 오타가 나도 그거 무시하는 사람, 독보적인 사람이지. 이해를 하면은 여러분들 진짜 앉아서 이거 다 수익 나는 겁니다. 보면은 보세요, 삼천당 제약이 20%, 두산로봇, 엔젤로봇 요런 게 15%. 그러니까 요런 주식이
이게 문자 메시지로 익절 문자가 나갔을 수도 있고 안 나갔을 수도 있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러다가 장이 변동성 생기거나 변곡점 생겨서 밀려버리면은 이 주식들이 나중에 밀려버리면은 이거 물려갖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거 물어보는 사람이 여기서 생기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반도체 볼게요. STI부터 반도체는 어설프게 올라간 거가 하나도 없죠. 필옵틱스 하나를 빼고 반도체는 다 25%에서 40% 이상 폭등했지. 여기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영상 본 사람들이 있나? 어쨌든 다 별표지. 다 별표지. 이 별표가 뭐냐? 별표의 의미는 초보자들에게 딱 찍어준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한 20개 정도의 주식을 분석을 해주면서 뭘 사야 될지 모르면 이걸 사라고 딱 찍어준 게 별표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은 나중에 물렸네 어쩌네 이런 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다 폭등이 돼 있다는 얘기야. 자, 2차전지가 보면 2차전지는 어설프게 올라갔죠. 자, 이거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23일입니다. 여기도 보면 LS일렉, 산일전기, 한미반도체가 압권, 한미반도체가 60%짜리고 HPSP가 30%짜리요. 그런데 여기 보면 동부하이텍, 에이징랜드 쪽은 10%대라 요게 이제 또 추천하고 나서 안 팔으면 나중에 이거 언제 가요? 이거 언제 가요? 이런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 종목이고, 이 종목에는 이런 것까지 데이터화하고 있죠, 여러분? 중요한 거는 지금 종목이 내가 야간 강연 방송하면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2월 달쯤에 이제 2월이나 3월 달쯤에 요번에 한 강연 방송의 수익률이 여러분들 화면에 보일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때 가보면 알아. 그래서 오늘 야간 강연 방송부터 소외받고 있다면 이 댓글 클릭하면 올라와요. 그 화면이 야간 강연 방송부터 와서 소외받는 걸 커버하세요. 그리고 할인 이벤트, 자, 문자 메시지 날려준 거 결과치만 보여줄게요, 여러분. 자, 이게 최근에 이 종목이 회원들 수익률입니다. 이거 진짜 수익률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10% 수준 정도밖에 안 올라갈 때가 나중에 전부 못 팔아가지고 이거 어떡하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생기는 거고, 20% 이상이 올라가는 주식은 그런 식이 안 나와. 근데 어쨌든 최근에 보면 10%대, 20%대, 30%대가 12월 달만 놓고 봐도 되게 많죠, 여러분. 근데 가장 강하게 올라간 건 반도체예요.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반도체 2차전지 매수 유망주는 이것. 매치되죠,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가 나가는데 요걸 설명을 해야 돼. 할인 이벤트 이번 주, 아니 다음 주 월요일까지니까 월요일 날 몰려서 오겠구만. 자, 보세요, 여러분. 중간중간에 가온칩스도 57,000원에서 6만원 부근의 단기 저항을 잡으라고 문자를 먼저 알려주죠. 그냥 무조건 가져가라고 안 해. 근데 이거는 단기 저항을 잡으라고 하면서 문자가 날라갔는데, 에이징랜드는 현재가 매수해도 된다라고 문자가 9시 52분에 날라갔어요. 요건 조금 이따 얘기해 줄게. 자,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도 33,000원에서 35,000원 부근이 단기 저항이라고 하면서 단기 매도하라고 문자는 날라가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가 있어요. 중기 4만원도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안 파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나중에 요런 거 갖고 뭐라고 하면 나한테 오히려 쿠사리를 먹는 거야. 왜? 이미 33,000원에서 35,000원이면요 20%가 넘는 수익을 준 거거든. 그럼 20%가 넘는 수익을 준 상태에서 지가 욕심내 갖고 안 팔고 있다가 나중에 밀렸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그래?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2차전지가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가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만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규 방송에 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단기 익절가도 찍어줍니다. 중요한 거는 걔들이 10에서 20%가 올라가는 그 선에서 찍어주기 때문에 내가 종목을 추천한 다음에 10% 이상이 안 올라가면 매도가 안 됐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종목은 그걸 받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20% 언저리까지 올라간 주식을 못 팔고 뭐라고 하면은 나한테는 안 통해. 내 입장에서는 해줄 만큼 다 해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야. 자, 문자 메시지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자, 보세요. HPSP도 기본 물량 남기고,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하고 YC는 여전히 보유, 이런 식으로 문자가 날라가죠. 1월 6일이야 이거. 자, 근데 보세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HPSP는 30%가 넘는 수익을 준 주식인데 기본 물량만 남기고 전량 익절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종목을 추천해서 1000주를 샀다 칠게요. 그러면 200~300주 정도 남기고 800주 이상은 매도하라는 문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게. 그럼 나머지는 반토막이 나도 내 입장에서는 손실이 아니게 되는 거지. HPSP에서는 이미 80% 가까운 물량에서 30% 수익을 줬기 때문에 20~30% 남은 물량이 반토막 난들 내 입장에서는 손실한 게 아니잖아. 이게 여러분들하고 궁합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YC도 17,000원에서 17,500원 부근까지 여기가 단기 저항이다 해가지고서 이렇게 문자가 날라가죠. 여러분, 요거 내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게. 그러면 저 문자 나간 거 봐봐. YC가 15,000원 언저리에서 매수 추천이 들어갔죠. 15,000원 언저리에서 매수 추천이 들어간 상태에서 17,000원에서 17,500원 부근의 단기 저항이면은 그 기본 수익이 나온 거 맞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박따박 문자가 들어갑니다. 매도 문자 안 날려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저렇게 해주니까 잘 참고하고 보세요, 여러분. 자, 주성 엔지니어링이 바로 이게 압권. 자, 그냥 여기서부터 볼게요. 9월달부터 그냥 허구한 날 밀리기만 하고 올라갔다가 다시 밀리면서 완전 사람 멘탈 그냥 다 탈탈 털어냈죠. 근데 올라갈 때 어때요, 여러분? 3, 4거래일 사이에 그냥 급등하면서 결국은 9월달에 이 가격에 설령 사서 물린 사람이 있어도 10% 이상의 수익은 나오지. 이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쭉 올라갔어, 쭉 빠졌어,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졌어. 중기 하락 각이 마무리가 된 뒤에부터 주가가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급증하죠. 여기서 2차 전지로 가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2차 전지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 포스코 퓨처로 얘기해 줄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밥만 먹으면 얘기하지만은 여기서부터 올라간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9만원에서 25만원까지 올라간 건 네 눈에는 안 보이지? 이해가 돼요? 그리고 어쨌든 밀렸고 여기까지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밀리고 있죠? 그럼 얼추 하락엔자 끝자락 언저리로 오는 거고 요 기간과 요 기간이 얼추 차가고 있죠? 다르잖아, 주성이하고. 2차 전지 갖고 있는 사람들은 호강에 요강 탄 거라고 내가 분명히 계속 얘기합니다. 문제는 네가 여기서 쫓아가서 물려서 그렇잖아. 그럼 내가 요거 하나만 얘기해 줄까요, 여러분? 여기가 12월 중순이지, 초중순이지. 여러분, 12월 초중순이지 않습니까?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12월 10일에서 15일 사이가 12월 달의 고점이었죠. 저게 빨리 찾아야 되는데 이게 아까 그 얘기예요. 저렇게 단기 저항 자리를 잡아준단 말이야. 단기 저항 자리를. 근데 저거를 자 12월 10미칠쯤 여기 있다. 이게 그거거든. 여러분, 이게 그건데, 자, 에코프로 BM 볼게요. 12월 8일 날 17만원에서 18만원 부근으로 갈 시 일부 익절하라고 문자 들어가 있지. 여기 아까 설명한 게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이게 내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자, 여기도 보면 이게 그 타이밍입니다. 삼성 SDI부터 이 종목들 단기 익절하라고 문자가 이렇게 날라가. 여러분, 이렇게 이게 문자 메시지가 날라간 게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여기 있다. 이게 12월 16일 날 기존에 날려줬던 그 문자, 이때 이 당시 회원으로 온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일이 문자를 날려줄 수가 없으니까 기존에 날려줬던 문자를 다시 재발송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삼성 SDI 32에서 34, 포스코 퓨처 22에서 24, 에코프로 머리 65,000원에서 7만, 뭐 천보 65,000원에서 7만, 나노신 소재, 이수 스페셜, 한동에서부터 보유자 중에 고점에서 매수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여기 나오잖아요. 높게 산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한번 챙기라고 하면서 문자 주죠. 이렇게 나 이런 사람이요, 잘 참고하라고. 어쨌든 넘어갈게요 여러분. 자, 주성이는 분명히 2차전지들하고 모양이 달랐어요. 자, 그 다음에 HPSP도 보면 HPSP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올라갔다가 밀렸다, 이렇게 이중바닥으로 나오고 이렇게 올라가죠 여러분. 내가 얘기했잖아. 2차전지는 HPSP하고 유사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추세가 이렇게 올라가는 각이잖아요. 2차전지는 HPSP로 얘기하면 여기 어디쯤, 여기 어디쯤이거나 여기 어디쯤에 해당한다 정도 알려주면은 엎드려 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엎드려 절해야지.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움직이는 애들 보면, 자, 에이징랜드가 아직도 안 올라갔죠. 그런데 에이징랜드가 2차전지하고 다른 거예요. 에이징랜드는 여기서 이미 이중바닥이 나왔죠. 그러니까 얘는 거래량만 늘어나면 이걸 뚫고 가는 거야. 근데 지금도 봐봐. 여러분들은 뚫고 가는 거야 라는 것만 귀에 들릴 거예요. 말한 사람은 뭐가 먼저예요 여러분? 말한 사람은 거래량이 늘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또 얘기해 주잖아. 거래량이 늘면 올라갈 수 있어요. 나도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 듣기 싫으니까 거래량이 늘 수 있는 걸 먼저 알 수 있다고 했죠 여러분. 거래량이 늘 수 있는 거, 매도의 호가가 몇천 주씩 있을 때가 거래가 늘 거를 미리 암시하는 것도 알려줬잖아. 이해돼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 자, 가온칩스는 위에 올라탔죠.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거래가 늘죠. 이렇게 요게 이중바닥이 만들어져 있잖아.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그냥 올라가죠. 그럼 매수유망 반도체는 이것은 핵심이 뭐예요? 이렇게 여전히 바닥에, 이 보면 가온칩스는 보세요.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 거래량 때문에 여기 거래가 작게 보여. 그런데 여기는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시점이었잖아. 그러니까 딱 여기를 놓고 보는 거지. 여기를 놓고. 그러면 그 뒤는, 자, 여기 7만원까지 났어요 여러분. 요렇게만 놓고 보면 지금 거래량이 여기 거래량보다 여기가 거래량이 더 양호하죠. 바닥은 여기서 나왔고 이게 계속 갈 수 있는 거야. 대신 단기간에 45,000원에서 보세요 여러분. 45,000원 언저리에서 6만원 언저리까지 올라온 거라 이게 이렇게 놓고 보면 바닥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단기간에 올라간 폭이 있는 거고, 이게 상승 N자형 얼추 목표치 부근이기 때문에 이 6만원 언저리로 올 때 일부 익절하라라는 문자를 먼저 날려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눌림목이 나올 때 사야 돼. 눌림목이 나올 때. 이것도 아마 얼마 전에 이날 산 사람들이 이날 올라갈 때 12월 29일 타이밍에 쫓아 들어간 사람들이 며칠 동안 이게 또 안 올라가다가 오늘 급등하고 있을 거야 아마. 이래서 주식은 매수 타점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죄다 보면 지금 세게 올라가는 주식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중바닥이잖아. 이중바닥이죠. 이중바닥. 그러니까 매수유망 반도체, 이것은 대표적으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그런 패턴의 주식들이 매수유망 반도체가 되는 겁니다. 자라미 같은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치고 올라갔던 신고가형 쪽은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대신 아까도 얘기했듯이 야간 강연 방송 오면 돼야. 지금 벌써 24분이고 자, 이제 2차 전지로 갈 테니까 보세요 여러분. 2차 전지 쪽의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 삼성 SDI나 아까 포스코 퓨처나 얘네들은 하락 N자형이야. 하락 N자형. 아까 걔들 반도체들은 바닥에서 이중바닥형이고, 그러니까 센 건 뭐가 더 센 거예요? 센 추세는 뭐가 더 센 거예요? 센 추세는 2차 전지가 걔들보다 추세가 더 센 거야. 그런데 문제는 2차 전지 쪽은 최근에 계약 해지권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매수세가 약해요. 매수세가 약한 걸 어떻게 알 수 있는 거냐?
거래량이 작은 걸로 알 수 있는 거야. 아까 올라간 주식들의 공통점은 죄다 거래가 급증하면서 주가가 급등했지. 더 이상은 안 되고 패턴으로만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중바닥은 매수 급소가 나온 거죠. 온라인 기법 강좌 빨리 신청해. 수강 그 교재 선착순이니까. 이중바닥은 그냥 매수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락 N자는 뭐요? 하락 N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종복이가 배워야 산다 영상 줄 때 26분이네 벌써. 하락 N은 하락 N 마디 급소 급락후천 양봉이죠. 여러분 하락 N 마디 급소 급락후천 양봉. 그렇지.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것도 지금 내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락 N 마디 급소 급락후천 양봉 매수 이렇게 돼 있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2차 전지는 급락 후 천양봉 패턴이 나와야 되는데 보세요 여러분. 포스코 퓨처도 하락 N. 근데 하락 N 마디 급소는 얘는 조금 시간이 더 지나야 돼요. 삼성 SDI는 하락 N 마디 급소가 나온 거야. 근데 급락 후 천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얘들이 급락 후 천양봉이 아직 안 나오죠. 그래서 흐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해 주는 게 뭐야? 2차 전지는 급락 후 천양봉 패턴이 나올 때 대신 거래량이 늘면 늘수록 좋은 거야. 그러면 LNF가 하락엔 보세요 여러분. 하락엔 급락 후 천양봉 거래가 약간 실렸죠. 그런데 이평선은 저항이고 거래가 다시 줄지. 그래서 세게 못 가는 거야. 이해가 돼요? 이 정도를 실시간으로 알려주잖아. 그래서 내가 기법 강좌를 들으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2차 전지는 시간만 지나면 된다라고 해주는 건데 지수의 변동성이 생기면서 늘어지니까 불안하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유망 2차 전지 이것은 대부분 삼성 SDI, 포스코 퓨처, 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가장 애매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봉만 나오면 돼요, 여러분. 이처럼 2차 전지는 시총상위 비중, 시총 비중이 높은 쪽이 매수 타이밍이 먼저 나올 확률이 높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마켓템 본 사람들 보세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하는 말. 오늘 내가 마켓템이 10시 55분에서 11시 언저리에 끝나거든. 오늘 마무리 멘트에서 내 방송 끝나고 후장으로 가면서 지수가 흐를 수 있어라고 했는지 흐를 거니까 봐라, 확인해봐. 내 말이 맞나 틀리나 확인해보라고 했어. 내가 그런 사람이요. 11시 타이밍은 여기야, 여기 여러분. 여기. 그러니까 지수 선물이 674, 675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왔다 갔다 할 때 방송에서 대놓고 이 시간 이후로 지수 하락하나 안 하나 눈으로 확인하라고 한 사람이 나요. 방송에서 그런 얘기 쉽게 함부로 얘기 못해요. 벌써 거기서 6P 이상이 밀려버렸어. 내가 이런 사람이요. 이게 실시간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야간 방송부터 하세요. 여러분 최근에 소외받는 사람들, 그리고 온라인 강좌 신청해서 들어. 지금과 같은 식으로 교육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먼저 사서 물릴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한 수를 더 얘기해주면은 조선 원전 전력도 타이밍 노릴 수 있는 쪽이고요. 로봇도 타이밍 노릴 수 있는 쪽이에요. 시간 벌써 29분이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나는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엄청 유리한 사람이에요. 이제 2026년이고 일주일 정도도 안 지났습니다. 2026년 엄청 깁니다. 기준과 원칙이 일정할 때 여러분들이 돈 버는 거예요. 자, 영상